예, 이제 기법들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분류죠, 대분류. 자, 기법의 대분류. 다시 말해서 이 기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면 우선 이 거시적으로 보고, 그리고 점차 미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래서 대분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기법들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, 뭐 덩어리로 분류를 하는 거죠. 덩어리로 분류를 해보면 보통 이제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, 자, 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이렇게 4개 덩어리 정도로 저는 이제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덩어리는 통계 분석, 양적 연구에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.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첫 번째 분류에 한번 모아봤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 인과관계 모형이죠. 인과관계 모형이 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냥 제 표현이에요. 이게 뭐 학술적이지도 않고, 뭐 다른 교재의 무슨 뭐 조사 방법론이나 뭐 연구 방법론 이런 거에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. 그냥 제 표현이에요. 자, 두 번째는 차이를 보는 차이 모형이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.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, 저는. 자, 심지어는 제가 쓴 논준모 사이트에서 파는 교재도 있는데, 그 교재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용어랑 한 달 있다가 설명할 용어랑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뭐 그때 제가 그냥 사용하니까.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.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고 그냥 혼자서 하다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그냥 깨달아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제가 알아서 용어를 갖다 붙입니다. 그냥 뭐 다 비슷한 유사어로 쓰니까 그냥 뭐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는 뭔가 인과관계를 보는 거다.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고, 두 번째 분류는 뭔가를 이제 차이를 보겠다는 거죠. 그런 모형이 있고, 세 번째 모형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분류를 한번 해보겠다. 이런 모형이다. 이런 거고, 네 번째 모형은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냥 기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기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. 기타에 또 알고 보면 또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하나씩 여기서 막 세부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파고들고 막 갈 텐데, 우선 이제 이걸 확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? 확률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선행 연구 조사를 막 해보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. 제목만 봐도 딱 뭔가 느낌이 온다고. 제목만 봤는데 느낌이 안 온다? 그러면 왠지 모르게 논문도 좀 뭐 형편없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에서 모든 정보가 다 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좋아합니다. 제목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학생이 제목을 가지고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. 왜냐면 저는 제목에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좋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고, 그분이 그 제목으로 교수님한테 검토를 받으러 갔더니 교수님이 제목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, 간단하게 해라, 간단하게, 막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지도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? 제가
아니 뭐 지도 교수님이 의사결정권자인데 뭐 교수님이 싫다는데 어쩔 거냐. 그냥 모든 정보가 제목 안에 들어 있게 해주는 게 나는 좋은데 뭐 굳이 교수님이 싫다 하시는데 어쩔 거냐. 그냥 추상적으로 적어라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바꿔서 내는 걸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제목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목들만 딱 봤을 때 그리고 실제 내용을 또 보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과관계의 모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논문의 한 50% 정도는 되지 않을까.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. 제 의견입니다. 50% 정도 되지 않을까.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차이를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30% 정도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섞인 것도 있겠지만, 그리고 분류를 한 게 한 15%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기타가 한 5%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이 퍼센트를 왜 굳이 이렇게 적어드렸냐면,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요. 반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. 뭘 설득할 거냐면,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논문을 쓰려고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선행연구조사를 막 해요. 그러면 선행연구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왜냐하면 내 이론적 배경에 들어갈 내용들이니까. 그래서 선행연구의 동향이 중요하단 말이죠. 그래서 선행연구 동향을 막 살펴보니까 와, 인과관계가 되게 많네. 그러면 여러분도 그 동향에 따라서 인과관계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할 확률이 50%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명이 있으면 한 50명은 인과관계 모형으로 연구 설계를 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인과관계 모형을 첫 번째 설명을 하고, 두 번째로 차이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세 번째로 분류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네 번째로 기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제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각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. 기법들에 대해서. 자,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여기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텐데, 자,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기법들의 순서, 로직 기억나시죠? 그 로직을 짜는 거는, 자,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얘를 먼저 하고, 얘를 한 다음에, 얘를 하고, 그 다음에 얘를 해서, 그 다음에 얘를 한다.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기법들을, 가장 기본적인 기법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요새 새로 나온 기법들은 그냥 뭐, 모른다 하더라도, 가장 기본적인 기법들은 알고, 그 기법들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, 어떤 조건을 가지는지,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로직을 짤 수 있다는 거죠. 자, 수학을 잘하고 통계 분석만 잘하는 사람들은 요 기법만 알아요. 요 기법만 잘하는 거죠. 요 기법만 잘하는 건데,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은 요 기법을 가지고 로직을 짤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더군다나 더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은 이 로직을 짬과 동시에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리 구조까지도 해박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해서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. 그 사람이 정말 논문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앞으로 배워 나가시면 논문 도사가 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더 좋은, 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시고, 그렇게 하면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좀 너무 몰라서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데 뭐 다 같이 힘쓰면 참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